고통체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기. 활동적이고 강한 고통체를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매우 불쾌하게 느낄 정도로 특별한 에너지를 내뿜는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떤 이들은 즉시 자리를 뜨거나 접촉을 최소한으로 줄이기를 원한다. 상대방의 에너지장에 격퇴당하는 느낌을 받는 것이다. 또한 그런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에게서 공격적인 파장을 느끼고 그에게 거칠게 굴거나 말과 때로는 물리적인 폭력으로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 내면의 어떤 것이 그 사람의 고통체와 공명하는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강하게 반응하는 그것이 그들 안에도 있는 것이다. 바로 그들 자신의 고통체이다. 놀랄 일도 아니지만 무겁고 자주 활성화되는 고통체를 지닌 사람은 걸핏하면 갈등 상황에 휘말린다. 물론 자신이 적극적으로 싸움을 거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발산하는 부정적인 에너지만으로도 적대감을 끌어당겨 갈등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그런 활동적인 고통체를 가진 사람과 맞닥뜨리게 되면 반응하지 않기 위해 매우 강하게 현재의 순간에 존재할 필요가 있다. 당신이 현재의 순간에 머물 수 있다면 그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고통체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갑작스러운 깨어남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 깨어남은 단시간에 끝날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 깨어남의 과정이 시작된다. 여러 해 전에 나는 그런 최초의 깨어남 중 하나를 목격한 적이 있다. 밤 11시경에 현관 벨이 울렸다. 인터폰에서 들려온 것은 이웃 에텔 부인의 불안에 떠는 목소리였다. 아무리 해도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어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미안하지만 문 좀 열어주세요. 에텔 부인은 교양 있는 지적인 중년 여성이었다. 동시에 강한 애고와 무거운 고통체를 가진 사람이기도 했다. 그녀는 사춘기 시절 나치 독일에서 탈출했지만 가족 구성원 다수를 강제 수용소에서 잃었다. 안으로 들어온 에텔 부인은 흥분한 모습으로 손을 떨며 소파에 걸터 앉았다. 그녀는 가지고 온 서류철에서 편지와 서류들을 꺼내 소파 위에 바닥에 온통 늘어놓았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다. 마치 전기 스위치 하나가 내 안에서 켜져 내 몸속 전체 최대 전압으로 올라간 기분이었다. 마음을 열고 깨어있으면서 신체의 모든 세포를 열고 강하게 현재의 순간에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생각이나 판단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으며 마음속 논평 없이 고요히 귀를 기울였다. 에텔 부인의 입에서 급류와도 같은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오늘 또 그놈들에게서 괴롭히는 편지가 날아왔어요. 나에게 피해 복수를 하려고 해요. 당신이 도와줘야만 해요. 우리가 함께 싸워야만 해요. 그들이 고용한 사기꾼 변호사는 무슨 짓이든 다 할 거예요. 난 내 집을 잃게 될 거예요. 그들이 내 명의를 빼앗아 가겠다고 협박했어요. 일은 이러했다. 주택관리인이 몇 가지 집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는 월 관리비 내는 것을 거부했다. 그러자 그들은 그녀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에텔 부인은 10분 정도 이야기를 계속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다. 갑자기 그녀는 말을 멈추고 꿈에서 방금 깬 것 같은 표정으로 주변에 널려있는 서류들을 둘러보았다. 태도가 진정되고 부드러워졌으며 전체 에너지장이 달라졌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나를 보며 말했다. 이렇게 크게 소란 피울 정도로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대답했다. 그녀는 몇 분 더 조용히 앉아있다가 이윽고 서류를 챙겨들고 떠났다. 이튿날 아침 그녀는 길을 지나가는 나를 불러세우더니 약간 의심스러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당신이 무얼 한 거죠? 어젯밤 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주 잘 잤어요. 마치 갓난아기처럼 깊은 잠을 잤어요. 에텔 부인은 내가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했다고 믿었지만 사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어야 했다. 나는 반응하지 않았으며 그녀 이야기가 진실이라고 확인시켜주지도 않았다. 그녀의 마음에 먹이가 되는 생각도 고통체의 먹이가 되는 감정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 순간에 그녀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경험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의 힘은 개입하지 않은 것, 행동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왔다. 이 순간의 존재함은 말이나 행동, 그 어떤 것보다 언제나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때로는 이 순간의 존재함으로부터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말이다. 에텔 부인에게 일어난 변화는 영구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어떤 가능성을 알게 하고 그녀 안에 이미 존재하는 한순간이라도 들여다보게 하는 경험이 되었다. 선에서는 이 관찰의 체험을 초견성이라고 부른다. 초견성이라는 것은 현재의 순간의 존재함이며 머릿속 목소리와 사고 과정으로부터 그리고 그 생각이 몸속에 일으키는 감정으로부터 잠깐 동안 걸어 나오는 경험이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내면에 넓은 공간이 생긴다. 이전까지는 생각의 소음과 감정의 혼란이 있던 곳에 생각하는 마음은 이 순간의 존재함을 이해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잘못 해석한다. 생각하는 마음은 말할 것이다. 당신이 무관심하고 냉담하며 자비심이 없고 관계를 멀리한다고. 그러나 사실은 생각과 감정보다도 더 깊은 차원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 차원이야말로 단지 관계를 맺는 것을 넘어서 진정으로 함께함, 진정으로 하나됨이 가능하다. 현존의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자신과 상대방의 형상을 초월한 본질을 하나로 감지한다. 자신과 상대방이 하나임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돌봄이며 진정한 자비이다.